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실적 통계 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아파트 입주량을 조사한 결과 올해 총 31만 9,165가구가 입주했습니다. 전년 대비 약 14.5% 감소한 수준입니다. 입주량 감소세로 뜨거운 청약시장 분위기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는 이사 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57곳 가운데 서울 증산과 신길, 방학역 주변 등 7곳이 본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는 약 10,000채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내년 말 사전 청약 접수와 토지주에 대한 우선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서울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난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통계청의 11월 국내 인구 통계에 따르면 11월 국내 이동자 수는 56만 7천 명으로 전월 대비 7.1% 감소했습니다. 경기, 인천, 충남, 세종 등 9개 도시에는 인구가 순유입됐지만 서울, 대구, 부산 등 8개 시도는 인구가 순유출됐습니다. 주택 입주량 감소 등으로 국내 인구 이동 역시 11개월째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유입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량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4% 이상 감소한 수치인데요. 내년에도 아파트 입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경쟁률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전국 청약 경쟁률은 18대 1을 넘어섰고 서울은 160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에서도 대규모 공급을 예고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이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고요. 맞춤 투자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 상담 02-3153-2668번,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관련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커리어 우먼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권호숙 대표님이 다사다난했던 2021년 올해 부동산 이슈는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21년도 이제 다 가고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부동산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가격을 보시게 되면 고고 행진 정말 많이들 계속 올랐죠. 이 정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마무리되는 정권까지 계속 고고 행진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또 중요한 것들 보시면 부동산 세금이 강화가 됐고 1세대 1주택자들은 세금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으로 임대차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뜨거운 아파트 분양 열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조금 지켜볼 만하고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본격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에는 치명타고 힘든 시기가 거듭
지속이 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또 중개 보수가 하향으로 조정이 됐죠. 그리고 오피스텔과 빌라 이런 것들이 아파트 대체로 풍선 효과가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분양권하고 입주권이 주택 가구 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거래 시장이 굉장히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굉장히 4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부터 원래 1월달부터 종부세 세율을 인상을 했고 또한 고령으로 공제를 상향 조정했으며 세 부담이 상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에서 45%로 인상이 됐고요. 가세 표준을 보시면 10억 초과 구간에서 신설이 됐죠. 보유세는 가세 표준을 역할을 21년도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했고요. 전년도 대비를 했을 때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곧 국민들은 이 보유세, 양도세 부담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세 부담이 많이 차이가 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가세 표준을 산정 시 1세대 1주택은 추가적인 공제액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절을 했고요. 여기에 재산세를 보시면 세율이 인하를 했지만 특례 도입으로 한시적으로 공시지가 9억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특례가 도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하고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인데요. 여기 차이가 조금 있죠.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주택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분은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 조정이 들어갔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해당되는 사실을 신고를 하는 제도가 생겼죠. 임대보증금 6억 초과와 또한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 시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제외되는 지역을 보시면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도에 대한 구는 군 지역이죠. 제외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계약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모두 날이 된 계약서를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 6월 달부터는 이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신고를 안 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했을 때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 이제 강력하게 시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는 보류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액이 변동이 없이 갱신이 되거나 계약을 다시 갱신 청구권을 썼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는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됐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가 되었죠. 지난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0.25%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지난달 8월에 이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인상이 됐다는 것이 요번에 이렇게 또한 숫자상으로 보시면 1.2%가 2월 이후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실상 저금리 시대는 거의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여지죠. 담보대출 금리를 보시면 10월에 3%를 넘겼고요. 향후에 대출 받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죠. 그리고 가계부채가 증가를 하는 속도가 이 조절을 목적으로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하는 그 이유가 이 가계부채 속도를 조절하는 게 목적이었죠. 허나 부동산 그러다 보니 구입을 하는 이런 심리적인 제약이라든지 또 주택 거래량이 감소시킬 이러한 것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빌라, 특히 이제 아파트, 비아파트죠. 주거 대체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난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피스텔이 5만여 건이 넘게 거래가 되면서 2006년도 이후에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연립은 다세대 주택을 의미하죠. 소형 주택들이 전년과 비슷한 거래량을 이루어졌는데 특히 거기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던 한 해였습니다. 오피스텔 청약을 받는 이 청약 열기가 아파트 청약 열기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웠는 한 해였고요. 비아파트를
호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 수요로 이러한 역할을 많이 했던 것이 비아파트에 대한 비거주용이 오피스텔이라든지 또한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호황했던 한 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도 없어도 되고 또한 거주 제한도 없어도 되죠. 주택 소유하고도 상관이 없고 바닥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다는 점이 또 하나의 이유였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대출이라든지 이런 세제의 규제가 그 수익과 훨씬 아파트보다가 낮아서 관심들이 많이 가졌죠. 그만큼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 수요지인 오피스텔도 주거랑 거의 아파트 공법이랑 같이 짓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는 굉장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두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많이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동산도 실패한 정권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는 정말 성공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잘 들었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 다가오는 이 부동산 시장의 또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겠죠. 자, 계속해서 권원숙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3호선 지나는 지축역 역세권이고요. 복층형 스리룸 구조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8,2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입니다. 자세한 지역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4가지 입지를 가지고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입지의 장점이 있겠지만은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양시 지축동 그러면 행정구역상은 경기도죠. 하지만 지도에 보신 바와 같이 지축은 바로 은평 뉴타운 서울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입지를 갖고 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지축역 지하철 출구를 나오면 바로 초역세권 30초 거리 바로 건물이 보이죠. 출구에 바로 나오면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에 입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축동을 가보시면 지축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명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어져 갖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분양가를 보시면 10억이 다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주택에 대한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량이 지식산업센터에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 공급되는 지역의 입지가 한정이 되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희소 가치가 아주 높게 입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입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많이들 바뀌고 있습니다. 이 자연으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보통 학생들도 집에서 수업을 하고 업무도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내 집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연의 환경이 있는 것들이 생활 패턴이 바뀜으로써 굉장히 패턴으로 인해서 이 자연 환경을 굉장히 많이 따지게 됩니다. 입지 조건으로. 거기에 따라 면적 체계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거 단지 내에 가까운 데서 자연의 입지가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특히 지축지구의 그 본 매물의 위치는 자연의 입지도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우리가 환경과 모든 것이 우수하지만은 주변에 일자리라든지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야만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지축역에서 보시면 집산업센터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복합단지, 테크노밸리, 또한 집산업센터, 물류, 이케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일자리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북한산과 창릉천으로 인해 가지고 공세권과 또한 숲세권과 역세권이 몰려 있는 몰세권 상권까지 다 갖춰져 있는 이러한 입지 조건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개발 호재는 어떨까요? 입지는 최상인데 개발 호재가 없다 그러면 부동산 가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입지 조건 플러스 개발은 이 택지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개발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는 아무래도 교통의 호재겠죠. 호재는 수도권 광역교통 철도망과 이어지는데요. 고양시의 끝자락 일산에서부터 서울역까지 57분에서 44분대로 단축이 되는 GTX A 노선과 삼성까지 강남까지 이어지죠. 80분에서 20분대로 단축이 되는 이 GTX 노선이 굉장히 핫하죠. 수도권을 출퇴근을 이어주는 이러한 교통난을 해소를 해줄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까지 19만 명이 예상이 되는 이러한 GTX 노선은 앞으로 2년 뒤에 만나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인데요. 지금 신분당선은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 강남역까지 이어주기 때문에 황금 노선이라 불리워집니다. 용산에서 서울이죠. 수도권 고향까지 있는 급행 철도망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신도시, 삼성지구, 원흥지구, 지축지구에 따라서 3기 신도시까지 이러한 신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GTX A 노선과 함께 이어지는 교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또 고양선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덕양구, 창릉, 3기 신도시까지 이어주는 6호선이죠. 여기에 따라서 고양에서 여의도를 이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50분 시간에서 25분으로 단축이 되는 이러한 노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기지 차량 이전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지축까지 굉장히 큰 규모로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차량 기지인데요. 사실은 삼성지구와 지축지구의 발전을 막고 있는 이러한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대량 엄청 큰 부지이기 때문에 개발이 들어감으로써 그 지가의 상승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가치 상승은 그냥 로또 당첨이 된 것처럼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축지구에서 은평 뉴타운까지 교량이 이어지고 있죠. 이 교량이 이어짐으로써 마포까지 또한 삼성지구에서 은평지구까지 수요가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축지구에서 지축동에 프로지오 아파트, 굉장히 명문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10억이 넘어갑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가는 것처럼 고양시는 경기도를 생각하시고 굉장히 낮게들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즐비하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 방 3개가 가격이 엄청 저렴한 것이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가 현재 예상하는 가격이지만은 이 추후에 1년이 넘게 입주 시점이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임대 가격이 점점 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실제로 이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 가격은 보증금에 따라서 월세가 차이 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은 대출에 대한 완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대한 소개 함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강서구 등촌동입니다. 서울입니다. 9호선 등촌역 역세권이고요. 토름구주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 4억 원에서 4억 4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강서구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호재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서구의 입지를 보시게 되면 보통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이어주는 한금노선 9호선의 입지를 갖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 마곡 산업단지의 업무지역과 여의도의 업무지역, 그리고 이 하단에는 바로 목동인데요. 목동에 대한 학군에 대한 이러한 입지 지역이고요. 상암 DMC에 대한 업무에 대한
입지 지역입니다. 핵심적인 입지 지역을 다 통틀어 봤을 때 25분 거리면 다 해결되는 아주 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등촌역에서 아주 초역세권인 핵심 지역입니다. 도보로 1분도 채 안 되는 핵심 도심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한강변이라든지 안양천이라든지 이러한 자연도 굉장히 가까운 접근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목동과 강서는 도로를 하나 두고 있는 이러한 입지 지역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이러한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월드컵 대교 개통 완료되었죠. 서부가선도로 지하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월 여의도 차도까지 개통이 완료가 되어 있는 직주 근접성에 대한 교통의 굉장히 편리성을 갖고 있는 입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무래도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이러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82만 제곱미터 건설로 4개 블록을 이루어지고 있죠. 코엑스의 2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5배에 달하는 크기인데요. 여기는 중견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계속 입주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8만 명의 배우 수요도 기대하지만은 간접적인 수요까지 보시면 4만 명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업무시설, 문화시설, 호텔 판매시설까지 다 들어온 이 지역의 랜드마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또한 CJ 부지가 개발이 들어가는데요. 이 CJ 개발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필드가 운영이 될 예정이죠. 신세계에서. 보통 아파트 값을 주도하는 것들이 이 쇼핑몰 하나로서도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 집가 상승에 영향을 많이 주는 쇼핑몰입니다. 그만큼 편리성이 추구하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러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마곡 산업단지, 복합단지에 함께 서남권의 비즈니스 벨트로 변모를 할 이러한 CJ 부지 개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지역, 상업지역, 집산업센터를 뿐만 아니라 복합시설로 개발이 되는 이러한 지역의 핫 이슈다 보시면 되겠고요. 대장 홍대선인데요. 부천이죠. 부천은 경기 수도권인데요. 원정동 또한 홍대까지 이어주는 노선인데요.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을 이어주는 이러한 노선이기 때문에 신도시까지 연결이 되는 이러한 노선이 다시 한번 핫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노선이 굉장히 핫한 것은 지도에 보신 바와 같이 강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부권의 인근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서울을 연결해주는 수도권의 교통망이 굉장히 핫한 하나의 교통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교통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둑판이라고 말들 많이 하시죠. 교통이 그만큼 쫀쫀하고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교통망은 굉장히 손꼽을 수 있는데요. 추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그 주변의 집가 상승은 굉장히 부동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접근성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가격을 보시면 그전에들 많이들 구매를 하신 매수자들께서는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 이 가격은 현지에 나와 현장을 가보시면 여기에서 플러스 5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더 나고 있습니다. 정말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다세주택과 오피스텔 가격이 정말 계속 고고 행진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증거인데요. 가격들을 보시면 새삼스럽지도 않을 만큼 정말 이제는 감각이 없을 만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가격은 49,000원에서 42,000원인데요. 이 갭 차이를 보시게 되면 정말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임대가 이미 맞춰진 세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실제로 거주를 못 하시더라도 내 집 장만은 그래도 타이밍에 맞춰서 조금 더 일찍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 가격을 보시면 2,090에서 100만 원인데요.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 근생 함께 있기 때문에 주택이 많은 분들은 오피스텔을 아무래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오피스텔 수익률이 낮아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제는 수익률 플러스 차익형도 함께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을 완화를 하려면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전적으로 선호를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권원석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권원석 대표님의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들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해보시죠. 자, 이번 순서는 오반장 오정근 팀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느 지역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오늘은 두 곳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군 수요와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잘 갖춰져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가, 그리고 많은 개발 호재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그리고 많은 직장인 수요까지 풍부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곳 같은 경우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들인데요. 지금부터 정보 체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지역의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6억 8,500만 원을 예상합니다. 거주 환경 좋은 서초구죠. 그중에서도 서초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신축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 서울교육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는 단독주택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고급 주택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잘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우성 아파트 사거리 쪽에 5천여 세대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얼마 전 6월서부터는 그랑자이가 입주를 시작했고 지금도 입주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변 시세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의 수혜지 그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법원과 그리고 주변의 남부터미널, 예술의 전당, 그리고 종합병원같이런 각종 대형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좀 더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 사업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그러니까 지하 사업이 된다라면은 지상부의 공원과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보 5분 거리의 숙세권 환경까지 갖출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옆으로는 또 도보로 차를 이용하셔서 한 5분 거리에 서리풀 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리풀 공원 같은 경우는 정보사부지가 이전을 하면서 공원과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고,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다른 지역까지 진출을 하시는데도 한 2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어서 굉장히 주변 집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큰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서초동 같은 경우는 명문 학군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km 내외에는 은광여고와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등 각종 명문 학군들이 잘 배치되어 있어서 꾸준하게 계속적인 학군 수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공부, 그러니까 학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로 인한 학군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월세나 아니면 매매 수요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서초동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와도 가깝고요. 여기에 학군 수요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지역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요. 주목할 만한 개발 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서초구 서초동의 좀 주변으로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각종 문화예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예술의 전당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세빛섬을 기점으로 총 3.7km에 달하는 거리를 아트밸리 가로수길로 조성을 해서 여기에는 각종 다른 나라의 문화와 예술, 공연, 전시를 앞으로 개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그 주변으로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의 계속적인 유입이 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과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옆에 위치한 노태칠성 부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노태칠성 부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발표가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좀 지지부진한 점이 있었는데 얼마 전 코롱 부지가 내년에 착공을 한다라는 발표가 되면서 이 노태칠성 부지도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으로 위치한 경부고속도로까지 지하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이쪽에 많은 상업시설들이 갖추어질 수 있고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꾸준한 집가 상승의 여력까지도 갖출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아까 말씀드린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많이 정체가 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도로가 지하로 이동을 하면서 약 3배 정도의 교통 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위로는 각종 상업시설들과 공원이 위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공원이 위치하게 된다면은 도보 5분 거리에 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숙색권 환경과 각종 상업시설들로 인한 편의성까지 갖추게 되는 개발 호재로서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남부터미널역 같은 경우는 바로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꾸준하게 계속 이용 고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도 제일 노른자 땅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터미널과 호텔 그리고 각종 오피스,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와 그리고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한 직장인 수요들도 많이 유입이 될 수 있어서 꾸준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굵직한 개발 호재 덕택에 인구 유입이 좀 더 늘어난다면 집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서초구 서초동 지역의 시세는 어떨까요? 예, 매매 금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 매매 금액은 5억 4,500서부터 6억 8,500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은 4억 7천서부터 5억 9천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세를 이용하셔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8천만 원에서부터 1억 정도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월세 투자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50만 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예상 금액 2억 1천에서 2억 7천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 3억에서 3억 8천 정도로 실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좀 투자 전략들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으로 오셔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신다 그러면은 주변에 고급 주택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세대 주택 바로 앞 도로만 해도 도로폭이 한 12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다. 주변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이 잘 돼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초구 같은 경우 풍부한 학군 수요, 명문 학군들이 잘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풍부한 학군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임대나 그리고 매매에 굉장히 큰 장점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서초구 서초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테라스 세대가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테라스에 대한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라스의 면적만 해도 4평에서 7평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테라스의 면적에 비해 분양가가 굉장히 잘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테라스 포함 세대에 대한 부분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상담 023-153-2668번,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노란 톡방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의사항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예,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때는 주변에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많이 신축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수요와 공급을 잘 체크하시고, 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주변으로 고급 주택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충분히 받침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투자하실 때는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렸으니까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눈여겨보고 계시는 지역이 강남구인데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이네요. 원룸과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 수요가 참 많은 곳이고, 또 직장의 수요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곳보다도 높은 지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해 주시죠. 예, 역삼동 신축 오피스텔 입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역세권이라는 점은 앞으로 공실에 대한 걱정은 물론 임대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는 지하철역과 가까운 거리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점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 옆으로는 또 강남역이 도보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두 개의 노선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변으로는 일반 버스 노선과 광역버스 노선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기에도 매우 교통이 참 편리하게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주변 같은 경우는 많은 브랜드들의 매장들과 그리고 먹거리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언주역이 위치해 있는데, 언주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황금 노선인 9호선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의료 특가지구가 이루어져 있어서 많은 의료시설들이 잘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인 물론 코로나 전에는 다른 나라의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의료시설을 이용하시려고 유입이 됐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 특화지구를 계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광 상품도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치료를 받으시려고 오신 분들이 단기 임대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는 입지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역 주변으로는 국제교로 복합지구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옆으로는 센터필드가 얼마 전에 개발이 마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필드 같은 경우는 역삼동에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변으로 상업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매 수요와 임대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수요가 가장 높은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많은 구들 중에서도 강남구가 1인 가구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고, 역삼동 같은 경우가 또 강남구 중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는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꾸준한 소형 주택들의 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소형 주택가 그리고 작은 평형대의 오피스텔들이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구는 꾸준하게 집가 상승을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토지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옥인 오피스텔들도 시간이 지나지만 계속적으로 집가가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들이 가격이 유지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들은 계속적으로 집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이나 차익형까지도 같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역삼동이라고 좀 입지적인 환경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풍부한 배후 수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구 역삼동, 이 지역의 개발 소식들도 정리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는 테란로 주변으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센터필드를 비롯해서 그리고 삼성 멀티 캠퍼스 등 삼성 SDS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각종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테란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란밸리 같은 경우는 많은 직장인 수요가 있지만 거기에 나이대들은 보통 20대에서 30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들과 그리고 작은 평형대 오피스텔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구 르네상스 호텔에서 센터필드의 2개의 동으로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2개의 동이 개발이 되면서 한쪽에는 조선 팰리스 호텔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팰리스 호텔 같은 경우는 256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들과 연회실까지 구비를 하고 있어서 많은 인구들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나머지 공간에는 오피스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간만 해도 5만여 평에 넘는 공간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상주 인원만 해도 2만 8천 명 이상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꾸준한 임대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위치한 강남역에는 삼성타운이 벌써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주변으로 노텍칠성 부지와 그리고 코롱 부지, 그리고 지능 아파트 부지 등이 앞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한전부지에 개발하는 현대 GBC의 개발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인구와 상업시설들이 유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꾸준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개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개발 호재 중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바로 국제교로 복합지구의 개발인데, 국제교로 복합지구의 개발 중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운동장, 잠실 운동장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장과 그리고 수변공원 공간, 그리고 호텔, 그리고 각종 전시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많은 인구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관광,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옆으로는 현대 GBC 개발이 되면서 이 개발로만 인해서도
120만 명의 고용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은 통합 사업가 그리고 공연장, 호텔 등 많은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꾸준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지상부에 위치한 도로를 지하부로 이동을 시키면서 지상부에는 각종 공원시설과 그리고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하에는 대형 지하와 도시가 하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밑으로는 각종 교통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통합 역사와 도심공항 터미널 그리고 GTX, KTX 그리고 많은 광역버스 노선과 일반 노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하루에 이용 고객만 해도 한 70만 명 정도가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은 물론이고 그리고 상업시설의 개발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 이 신축 오피스텔에도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루어질 수 있는 큰 개발 호재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강남은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각종 호재들이 예정되면서 진행되면서 유망한 지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역의 시세는 어떨까요? 예, 분양금액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금액 같은 경우는 3억 2,500에서부터 4억 7,500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세 예상 금액이 2억 9천에서부터 4억 1,000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소액인 3,500서부터 6,500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 보통은 수익형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는 차익형까지도 누리실 수 있는 투자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 월세 임대 금액은 보증금 2천에 월 105에서 135로 예상이 되어서 대출 예상 금액 2억 6천에서 3억 8천을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예, 역삼동에 위치한 신축 오피스텔 3가지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테란로의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직장인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20대와 30대 젊은 세대들이 직장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형 주택들과 작은 평형대 오피스텔의 임대와 매매 수요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벌써 맞추어진 월세와 전세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투자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투자를 하셨을 때 바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큰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강남에서 오피스텔 밀집 지역들을 보시면은 오피스텔들이 공간이 되게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위에 부분이 탁 트인 조망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망권을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의 꾸준한 임대 수요와 매매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투자의 기본은 임장 활동인 만큼 날씨가 좀 춥지만 현장 방문 꼭 하시길 다시 한번 권유드리고요. 자, 오정근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오정근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상담 023-153-2668,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란톡방으로도 자유로운 참여 가능하니까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가지신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